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재명은 이 한동훈 당대표와 빨리 만나자라고 했고, 오는 25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영수회담을 빨리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끼리 먼저 만나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은 왜 이렇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서둘러서 영수회담,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 민생을 강조할까?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이 당대표가 된 이재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최고위원이 된 이현주를 비롯해서 김병주는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의 방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부 10월이면 1심 판결이 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와 겨냥을 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증거나 법리가 뚜렷하지 않은데 유죄 판결이 나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력한 야당 대표고 대선 후보인 이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은 신중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국민들이 저항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 이제 재판부도 이 겁박을 하고 재판부 탄핵도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 다음 이 최고위원들은 이재명의 방탄, 여기에 지금 주력을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앞으로는 굉장히 여야 대결이 복잡해질 것이다. 2가지 지점입니다. 모두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법치냐 방탄이냐, 이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지느냐? 이재명이 예상외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최고위원까지 모두 지난번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판이었다, 이재명 놀이터였다, 개딸들의 놀이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연임에 성공했고 자기 마음대로 최고위원들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순위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재명 마음대로.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이재명 1인 독재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내일 모레 문재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그래서 이 친문이나 반 이재명은 앞으로 한동안 특별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결정타를 맞지 않는 한 이재명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전당대회 때 이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덕담에서 좀 넘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개딸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재명도 내일 모레 문재인을 만나러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민주당에서 문재인은 끝났다. 문재인의 영향력은 끝났다. 지금 이럴 정도로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이 장악했고 이재명 일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지율 싸움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확실하게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게 거의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타격을 입지 않는 한 무조건 대선으로 간다. 올해 안에 10월, 올해 안에 이재명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음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런 구도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 접어들면, 선거에 접어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지율입니다. 외연 확장이죠. 중도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10에서 20%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10에서 20%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이 있습니다. 선거가 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외연 확장, 중도 공략이라고 했을 때 고정 지지층에 얽매이게 되는 쪽은 집니다. 고정 지지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쪽 다. 그런데 지금 고정 지지층에 얽매이게 되면 여론전에서도 지게 되고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국면에서도 지게 되고 민생에서도 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1인 대선 후보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반 한동훈, 한동훈이 확실하게 뭐 민주당이 이재명처럼 이렇게 주도권을, 여당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이 중요하냐,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느냐. 지금은 외연 확장입니다.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이 이 외연 확장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에 맞서서 이 한동훈 리더십으로 이 뭉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이 지지율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각. 그래서 한동훈이 나서서 이 전국 전체에 이재명에 대항해서 여론전도 펼쳐야 하고 뭐 민생, 법치 대결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한동훈, 반한동훈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외연 확장이냐, 전통 지지층 고수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신다면 중도층, 외연 확장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누가 많이 받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생도 중요하고 지금 이 법치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빨리 한동훈과 만나자라고 조르고 있고 또 다른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받쳐주지 못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올해 안에 무너질 수도 있고 대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자신의 이 재판에서 결정타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서 당장 10월 1심 판결에서 이 결정타를 맞게 되면 이재명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현주가 어제 TV조선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 국민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이렇게 재판부를 겁박했다면 이거 형사처벌됩니다. 정치인이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떠들어서 정치적 공세다, 뭐 주장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지금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지금 사법부도 많이 바뀌었고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에 대응하는 판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진우, 하나는 유창훈입니다. 유창훈은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진우는 이화영 대북송금 판결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혐의까지를 모두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든 누구든 어떤 뭐 정치인이든 이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해야 한다. 이게 지금 신준호 판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신준호 판사가 두렵고 유창훈이 반가운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동원해서 이 재판부 겁박을 통해서 유창훈처럼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속할 필요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재판도 질질 끌고 지금 이런 자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주도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김민석 마찬가지입니다. 분란의 소지가 될 이재명의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필요한 것은 이재명의 재판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 또 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져가서 이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민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칠의 민생입니다. 그런데 민생 관련해서는 뭔가 이재명이 자기 방탄에만 매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 비난에서 벗어나야 민주당도 지지율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생입니다. 지금 이재명도 민생이 필요하고 한동훈도 민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도 국민 여론이 필요하고 한동훈도 국민 여론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한동훈은 여권 내에서의 주도권, 확실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민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한동훈과 오는 25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많은 것을 뭐 양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는 척 할 겁니다. 한동훈은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을 살피어야, 또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야 한동훈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 싸움입니다.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뭐 국민연금 개혁 부분이라든지 금투세 부분 서로 밀고 당기기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이 지금 국민 전체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국민 전체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도 양보할 건 양보하게 될 테고 한동훈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정 지지층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대선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지지율,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민생을 내세운 한동훈과 이재명의 회담, 그 다음 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판사들을 겁박하고 나섰다. 검찰에 이어서 판사를 겁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이 이재명과 민생 이 회담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이재명의 방탄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국민 여론으로 뒷받침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 결국은 여론이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의 지지율이 더 높으냐? 지금은 뭐 차기 대선 후보로도 이재명과 한동훈 어느 쪽의 지지율이 더 높으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결과 이재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합니다.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이 민생 방탄, 여기에 맞서서 한동훈이 여권, 여당 내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한동훈이 이 부분을 막아서면서 지지율을 확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동훈이 차기 대선 후보로 지위를 굳힐 수 있느냐? 여당은 야당과 다른 점은 야당은 이재명이 완전히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한동훈 반 한동훈, 또 고정 지지층 우선하자, 외연 확장하자, 이 논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단결하지 않으면, 빨리 이 논란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막아서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여론전은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생 부분이든 방탄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구속, 법적인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큰 관점에서 하나하나를 결정해 가야 한다. 부분을 보고 찬반할 그럴 겨를은 없다. 그런 계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분명하게 선언을 한 셈입니다. 민생을 챙기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의 방탄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설 것이냐. 이제 한동훈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